어머니가 꼭 읽어야 될 책으로 제가 먼저 세 권을 꼽았죠. 아이들과의 대화법인 삶을 변화시키는 질문의 기술.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이 진 거죠. 이거는 어머니 인생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.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전환시키고 승화시켜야 된다. 그래서 스트레스에 심하고 신경 끄기의 기술, 이렇게 총 4권, 영역별로 보는 3권의 책을 보내드렸는데, 학습에 대해서 이제 하거나 아이들의 재능이나 미래를 위해서 시켜줘야 되잖아요. 공부시키거나 그랬을 때 꼭 읽어야 될 책이 뭐가 있냐, 이 3권이 가장 유용합니다. 탤런트 코드, 1만 시간의 재발견,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. 왜 3권을 설명을 드리냐면요, 우리의 뇌는요 완벽하지 않아요. 그리고 이 3권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순서대로 탤런트 코드, 1만 시간의 재발견, 그리고 어떻게 공부할까 읽으면 스키마가 형성돼요. 스키마라는 건 뭐냐, 생각의 틀이 만들어집니다.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떤 학습서, 어떤 교육방법서를 봐도 90%가 똑같고 내가 어떤 관이 생겨요. 세상을 볼 수 있는. 그러면 그 영역에 있어서는 거의 본인이 전문가급이 됩니다. 그래서 4번째 학습서를 보잖아요. 어떤 책을 봐도 거의 다 대동소이하고 자기가 이해가 금방 되고 그냥 넘겨가면 볼 정도입니다. 그럼 먼저 탤런트 코드라는 건 뭐냐면, 왜 러시아에서 갑자기 테니스 선수들이 몰아났는가, 몰아서 막 갑자기 나타났죠. 그 다음에 한국에 골프 선수들이 막 나타났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왜 브라질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잘할까 분석을 한 거예요. 그랬더니 브라질에서는 풋살이라는 게 있습니다. 축구장보다 4분의 1 크기인데 그 안에서 좁은 데서 막 과도한 경기를 펼쳐요. 그러면 풋살 1시간이 축구 6배 효과가 있답니다. 그러니까 풋살 1시간이면 축구 6시간 운동하는 효과예요. 그러니까 심층 연습, 그냥 단순하게 연습하는 게 아니라 깊숙이 연습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여자 골프 선수들이 유명하잖아요. 한국에. 또 양궁 선수들이 유명하고. 이렇게 주변에서 동기를 자극을 받아야 돼요. 이걸 점화라고 합니다. 그래서 학교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. 집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. 아버지가 게임하고 술 마시고 놀아. 그러면 집안의 애들이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첫 번째 심층 연습, 두 번째 점화, 그 다음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? 뛰어난 사람, 마스터 코치한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미켈란젤로라든지 이런 르네상스 대가들이 다 어떠냐, 도제식으로 마스터 코치의 지도를 받았다, 이런 얘기가 나와요. 그래서 탤런트 코드를 읽고 나서 1만 시간의 재발견을 보면 비슷한 게 또 나옵니다. 여기서는 심층 연습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, 의식적인 연습, 목적 있는 연습이 중요하다. 똑같이 피드백에 대한 얘기 나와요. 그러니까 1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만 시간을 전략을 짜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제대로. 그 제대로 된 연습을 의식적인 연습, 목적 있는 연습이라고 표현하고, 탤런트 코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? 심층 연습이라고 표현했어요.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서는 인출이 중요하다. 그래서 저는 애들 공부할 때 노트 보고 있다? 저는 공부했다고 보지 않아요. 4가지가 공부하는 경우입니다. 뭐냐? 남에게 설명하거나, 이게 최고의 교육 방법이다. 하브루타죠. 남에게 설명하거나, 그 다음에 안 보고 백진출한다든지 안 보고 쓰는 거 말입니다. 이게 좋아요. 이게 2가지가 제일 좋은 방법이고,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만들거나 시험을 보거나 그 시험 보고서 틀린 거를 다시 정리하거나, 이게 제일 중요한 교육 방법이에요. 요 4가지를 했을 때 공부했다고 말하는 겁니다. 자주 시험 봐야 돼요. 자주 시험. 인출을 자주 해야 됩니다. 여기서 뭐가 나오냐? 바람직한 어려움이란 말이 나와요. 그 다음에 고생스럽게 공부해야지 머릿속에 오래 남는다. 그러니까 부모님들 착각이 편하게 공부한다? 아니에요. 물론 정서는 편해야 됩니다. 정서는 안정이 돼야 돼요. 편도체는 안정을 해야 되죠, 반드시. 하지만 인고의 시간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는 하버드 대학에서 약 100억 이상 들여서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.
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습서 보면 강성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쓴 거 보면 다 개인적인 경험이잖아요. 증명이 안 됐죠. 그 개인에 대한 거니까. 그래서 공부한 거 몇 수십 가지 있는 거예요. 내가 공부 못했는데 의대 가서 책 써. 내가 공부 못했는데 서울대가 나왔어. 책 써. 이거 다 근거 없습니다. 가장 근거 있는 거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. 이건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한 거고요. 그 다음에 내가 인출하고 그 다음에 남에게 설명하고 이걸 여기서는 이제 반출하고 그래요. 바로 의식적인 연습을 하고 심층 연습했을 때 이 세 권을 한꺼번에 읽고 정리하세요.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애를 학습 지도해야 될지 학습관을 세우세요. 지금 이 동영상을 누가 봐야 되냐? 엄마만이 아니라 학원장님들, 그 다음에 학원 강사들, 학교 선생님들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인데 만약에 이 세 권을 안 읽고 지금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. 그거 사기꾼입니다. 내가 어떻게 지도할지도 몰라. 근데 어떻게 애들 가르칩니까? 부모님들이 먼저 행동을 하세요. 그래서 아들하고의 대화법 또는 딸하고 대화법인 삶을 변화시키는 질문의 기술,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죽음의 수용소에서, 그리고 스트레스를 전환 승화시킬 수 있는 스트레스 힘, 신경 끄기의 기술, 이거로 생활 태도를 잡으시고요. 그 다음에 탤런트 코드, 1만 시간의 재발견,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, 요 세 권을 읽어서 스키마, 생각의 틀을 잡으셔서 학습 지도, 공부 지도를 시키세요. 그러면 정말 그 아이는 최고의 엄마를 두고 있는 겁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국제학교, 유학,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어머니가 먼저 교육에 대한 근본, 기본기를 갖추세요. 그리고 자녀를 지도하십시오. 그게 답입니다.